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많이 끼었고 장달기 새벽을 알리는 울음소리와 함께 여자아이가 태어났지요. 아니 그런데 태어난 아이의 한쪽 다리가 짧은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얘가 왜 이래? 난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일세. 산파는 아기의 한쪽 다리가 짧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쉿 조용하시오. 아이가 놀라겠소. 아기 엄마는 아이가 놀랄까봐 산파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갓난아이를 품에 끌어안았지요. 그런데 아기 아버지는 아기를 보며 크게 실망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들을 원했지만 벌써 딸만 6째였지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째 또 딸이란 말이오. 게다가 다리조차 성하지 못하니 이게 무슨 팔자란 말인가. 딸만 6인 아버지는 낙심을 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구로 태어난 6째 딸 때문에 속도 많이 상했지요. 산파는 아이의 다리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도가 없어. 이 아이가 앞으로 어찌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요. 그때 할머니가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와 아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헛소리 말라. 이 아이 눈을 보거라. 별이 빛나듯 반짝이는구나. 하늘이 괜히 이런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지 않았을 게다. 아이 어머니는 할머니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기는 작고 연약했지만 까만 눈동자는 또렷했지요. 아버지는 여전히 한숨만 내쉬었고 어머니와 할머니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너의 이름은 소희란다. 작은 기쁨이라는 뜻이지. 비록 몸은 불편해도 밝고 맑게 자라거라. 아버지가 크게 실망해 밖으로 나가자 어머니는 아기 이름을 소희라 지어주었지요. 그렇게 아기 소희는 작은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희가 태어나고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소근거렸습니다. 저 집 딸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짧다더라. 정상이 아닌 몸으로 태어났으니 팔자가 기구할 것이야.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어머니는 귀를 막고 아이를 무척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품에 안아보지도 않은 채 그저 삽자루를 들고 밭으로 나가 버렸지요. 아가야, 누가 뭐라든 너는 하늘이 내게 보내준 선물이란다. 부디 건강하고 맑고 밝게만 자라거라. 세월이 흘러 소희가 5살이 되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걸음은 느렸지만 얼굴에는 언제나 웃음이 가득했지요. 헌데 아버지는 여전히 소희를 무시하고 그녀의 인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쟤는 집안에 지만 될 뿐이야. 농사일에 보탬도 안 되는 것을 쯧쯧.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소희를 안아 마루에 앉혔습니다. 소희야, 아버지도 속으로는 너를 사랑하셔. 겉으로만 그러실 뿐이야. 알아요, 어머니. 저는 괜찮으니 걱정 마셔요. 소희는 어려서부터 속은 어른보다 나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배려할 줄 알았지요. 그리고 소희가 마을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놀려 하면 어김없이 아이들이 그녀를 놀렸습니다. 절뚝거리는 애랑은 안 놀아 저리 가. 저런 아이랑 있으면 재수 없대. 우리 엄니가 그랬어. 또래 아이들의 말에 소희는 속으로 눈물이 났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요. 소희는 또래 아이들과 놀지 못하고 항상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럴 때마다 홀로 절뚝거리며 산기슭으로 올라갔지요. 그곳은 푸른 나무와 그늘이 있어 경치를 감상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에서 기르는 개 백돌이와 길고양이 초롱이가 그녀를 항상 따라다녔지요. 백돌아, 나랑 놀아주겠니? 오늘도 애들이 또 나를 놀렸단다. 백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짖었고 초롱이는 다가와 소희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백돌이와 초롱이 덕분에 소희는 금세 웃음을 되찾았지요. 그렇게 소희는 개와 고양이와 노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소희가 놀고 있는 산기슭의 새들도 날아와 주위를 맴돌곤 하였습니다. 마치 소희가 개와 고양이들과 놀고 있는 것을 구경이라도 하는 듯 했지요. 새야, 오늘 하늘이 참 맑고 깨끗하구나. 너도 기분이 좋으냐? 그 말에 새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소희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소희의 물음에 대답이라도 하는 듯 했지요.
그날 이후 소희는 산속의 동물들과도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들이 먼저 소희에게 다가오고 그 다음은 토끼와 다람쥐들도 소희에게 다가왔지요. 그러다 점차적으로 노루나 사슴같이 큰 동물들도 소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소희가 산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녀 곁엔 항상 동물들이 모여들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동물들도 소희의 말을 알아듣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소희도 동물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마을 아이들은 소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다시 또 수군거렸습니다. 소희는 이상한 애야. 짐승이랑만 논다니까. 아마 귀신 들린 게 아닐까. 너무 무서워. 그러나 소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그녀에게는 동물들이 진정한 벗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소희를 바라보며 항상 미소를 지어주었지요. 오늘도 새로운 벗들과 재밌게 놀았니? 네, 어머니. 오늘은 대화도 나누었어요. 오, 정말 우리 소희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구나. 그래, 너는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란다. 언젠가 내가 세상에 빛이 되는 날이 올 것이야.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은 소희가 어느새 시간이 흘러 16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박소희는 여전히 절뚝거리며 뒤뚱뒤뚱 걷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 그녀를 어린 아이가 아닌 처녀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절른다는 이유로 혼처 이야기는 감이 나오지도 않았지요. 시집도 못 가는 쟤는 바깥 출입을 삼가하게 하라. 괜히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아버지 말에 어머니는 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표정은 여전히 맑고 밝았지요. 어머니 걱정 마셔요.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일 나가면 그녀는 날마다 숲에 들어가 새와 동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까치야, 오늘은 무슨 소식을 들고 왔니? 까치가 울며 날개를 퍼덕이자 소희는 금세 웃었습니다. 소희는 까치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지요. 그런데 그때 사냥을 나왔던 한 사내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도 신기하여 몸을 숨기고 계속 지켜보았지요. 50보 앞쪽에서는 웬 소녀가 동물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새들이 그녀의 어깨 위에 자연스럽게 내려앉고 그녀의 무릎에도 앉았지요. 아니 저 소녀가 새들과 뭐 하는 거지? 어째 새들이 저 소녀를 경계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잠시 후 또 사슴이 그녀에게 다가왔고 사슴은 그녀에게 뭐라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사슴을 꼭 안아주었지요. 아니 그런데 그 사슴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쫓던 사슴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군. 사람이 산짐승들과 저리 가까이 지낼 수 있다니. 사냥 나왔던 정연수는 나무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산짐승들이 사람을 저리 가까이 따른다는 게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지요. 그날 이후 정연수는 사냥은 하지 않고 숨어서 그녀를 계속 주시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숨어서 보다 보니 소녀는 산짐승들과 정말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정연수는 용기를 내어 소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녀 주변에 있던 산짐승들이 모두 놀라 달아나 버렸지요. 저런 내가 방해를 했나 보구려. 미안하오. 갑작스런 사내 목소리에 박소희는 깜짝 놀라 뒤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시여? 나는 한양에서 내려온 정연수라 하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오? 저는 박소희라 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곳까지 오셨는지요? 사냥을 목적으로 사슴을 쫓고 있었소. 그러다 산짐승들과 놀고 있는 그대를 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이오? 나는 어려서부터 이곳에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와 친한 벗이 되었지요. 아 정말 그렇단 말이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산짐승들과 벗이 가능하단 말이오? 하도 신기하여 내가 며칠간 숨어서 그대를 지켜보았소. 헌데 그대는 참으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 같소. 해서 그대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불쑥 찾아온 것이오. 그 말에 박소희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에게 처음으로 다가온 낯선 사내의 따뜻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속을 두드렸지요. 그런데 매일 이곳에서 산짐승들과 노는 것이오? 그렇습니다. 제게는 이들이 유일한 벗입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정연수는 그녀가 왠지 신비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지요. 궁금한 것은 내가 못 참는 성격인데 좀 물어봐도 되겠어? 무엇이 궁금하신지요? 보아하니 새들과도 그렇고 들짐승들과도 대화를 나누는 것 같던데 정말 소통이 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언어가 있답니다. 어려서부터 그들과 함께 놀다 보니 저도 그들의 언어를 배우게 되었지요. 그 말에 정연수는 입이 쩍 벌어져 다물어지질 않았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동물들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소희라는 소녀가 무척 신비스러웠지요. 정말 그게 가능한 거였군요. 정말 놀랍소. 그런데 사냥하러 이 숲속에 자주 오시는 게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요. 한양에서 친척집에 내려와도 심심하여 사냥을 나왔다가 그대를 처음 보았소. 나는 사냥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사슴이 말해줘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설픈 사냥꾼이 자신을 쫓았다고 하더군요. 뭐요? 정말 그 사슴이 그리 말했어. 호훈홍이요. 하지만 그 사슴은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부탁하옵건대 다시는 사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소. 어차피 사냥도 잘 못하지만 이 산의 동물들이 그대의 벗이라 하니 내 사냥을 더는 못할 것 같소. 박소희는 처음으로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할머니 외에는 그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았었지요. 헌데 낯선 사냥꾼 사내와는 대화가 너무 순조로웠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가족이 아닌 타인과는 생전 처음 긴 대화였지요. 그런데 어쩌다 산짐승들을 벗으로 두게 된 것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짧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아이들과는 어울리지 못했지요. 그래서 산기슭에서 혼자 놀았는데 그때마다 개와 고양이들이 따라왔고 나중에는 새들도 내게 날아왔답니다. 그리고 보았다시피 이제는 이 산의 모든 동물들이 나의 벗이 되었지요. 오, 그랬구려. 그대는 신체적 불리함 때문에 남들이 갖지 못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구려. 참으로 대견하고 존경스럽소. 박소희는 정연수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에게 왠지 정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한 사람으로서 무척 존중해 주었지요. 내일도 이곳에 찾아와도 되겠소? 그대가 동물들과 노는 것을 보고 싶소. 그리고 나도 할 수만 있다면 동물들과도 놀아보고 싶소. 그렇게 하시오. 내일 나오시면 제가 동물들과 함께 놀 수 있게 해드리리다. 그 말에 정연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동물들과 놀 수 있다니 꿈만 같았지요. 그는 한양에서 글 공부에만 전념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골 경험이 너무너무 특별했지요. 해질녘이 되어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오늘은 좀 늦었구나. 네, 어머니, 오늘은 새로운 벗이 생겼어요. 아니, 벗이라니 또 새로운 동물을 만난 것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이번에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정말이니?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었니? 한양에서 친척집에 왔다가 사냥을 나왔대요. 그럼 사내였겠구나. 네, 맞아요. 그래, 새로운 벗은 어땠니? 참 좋은 사람 같았어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더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말에 어머니 눈이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지요. 그래, 내가 정말 좋은 벗을 만났나 보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날 밤 박소희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낮에 만난 사내 때문에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태어나 처음 만난 이성이자 또 마음이 가는 사내였습니다. 한편 정연수도 잠이 오질 않아 밖으로 나와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구경하였지요. 동물들과 소통하는 소녀를 보고 그는 너무 신기해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너무도 맑고 밝은 눈동자를 가졌지요. 아,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란 말인가? 아니면 산신의 외동딸이라도 된단 말인가? 정연수는 내일 또 그녀를 만나 동물들과 놀 것을 상상하니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연수는 아침 일찍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벌써 나와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다가가도 동물들이 달아나지를 않았지요. 일찍 나오시었소. 저도 좀 전에 나왔어요. 정연수는 동물들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다람쥐와 토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노루와 사슴도 합류했지요. 그리고 까치와 이름 모를 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와도 동물들이 달아나지를 않는구려. 어떻게 한 것이요? 제가 좋은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아, 정말 그리 말했단 말이요? 그 말을 또 동물들이 모두 알아들은 것이요? 정연수는 박소희 덕분에 신기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들과 경계없이 가까이 지내며 한 가족처럼 정을 나눌 수가 있었지요. 그들은 오래간만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해질녘가기 놀았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요. 곧 해가 떨어질 것입니다. 조금만 더 놀다 가면 안 되겠소. 동물들과 노는 게 재밌었던 정연수는 어둑해질 때까지도 동물들과 뛰고 달리며 계속 놀았습니다. 그러자 걱정이 된 소희가 재차 말했지요. 이제 곧 어두워질 것이요. 이곳은 산중이라 금방 어두워진답니다. 이미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아, 알겠소. 내일 다시 와도 되겠소. 오늘 너무 재밌었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언제나 이곳에 있답니다. 고맙소. 그럼 내일 봅시다. 그들은 어둠이 짙게 깔리고서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소희는 잠자리에 누워 낮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정연수 도령이 동물들과 허물없이 천진난만하게 웃고 장난치는 모습이 눈에 선했지요.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띤 채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도 박소희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헌데 온다던 정연수가 정오가 되어도 나타나지를 않았지요. 박소희는 정연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분명 온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박소희가 걱정하는 모습을 본 까치들이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이 다시 날아와 소희를 보며 깍깍거렸지요. 정말이야? 그가 많이 다쳤어. 박소희는 절뚝거리며 까치를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계곡 아래 그가 쓰러져 있었지요. 박소희는 서둘러 계곡을 내려갔습니다. 몸이 불편해 쉽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정연수 걱정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파른 언덕을 내려갔지요.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계곡 아래 쓰러져 있던 연수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가 언덕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위에 머리를 부딪힌 것 같았지요. 저런,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어. 박소희는 재빠르게 주변을 둘러본 후 쑥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로 찧어서 상처난 머리에 대고 치마를 찢어 칭칭 감아주었지요. 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태로울 뻔했어. 박소희는 정연수가 깨어날 때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깨어났지요. 정신이 좀 드시오. 아, 내가 살아난 것이요? 적어도 여긴 지옥은 아니요. 머리에 상처가 나 쑥을 바르고 천으로 감싸놨으니 곧 괜찮아질 것입니다. 아, 그랬구려. 고맙소. 그대가 날 살렸구려. 그대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요. 그런데 내가 이곳에 쓰러져 있는 것을 어떻게 찾았소? 까치가 찾아줬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계곡으로 떨어진 것이요? 아, 그랬구려. 참으로 신통한 까치요. 어젯밤 헤어지고 나서 너무 어두워 길을 잘못 들었소. 그 바람에 발을 헛디뎌 이곳에 떨어진 것이요. 그랬었군요. 그만하길 천만다행입니다. 조금 쉬었다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소. 내가 소인왕자에게 패만 끼쳤구려. 잠시 후 정연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박소희가 그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연수의 친척집이 있는 곳까지 그를 부축해 주었지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시오. 고맙소. 언젠가 이 은혜는 꼭 갚겠소. 정연수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박소희는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연수가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바랬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정연수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박소희는 바람이 부는 언덕에 앉아 머나먼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지요.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쳐도 새들이 노래해도 그녀 마음은 항상 허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수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지요. 연수 오라버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나를 기억은 하고 계실까? 그녀의 표정은 예전처럼 맑고 밝지가 않았습니다. 얼굴에서 보이는 수심을 그녀는 감추지를 못했지요. 얘 소희야,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별일 없어요. 얘야, 내 얼굴 표정이 별일 없는 게 아니구나. 괜찮으니 내게도 말해주지 않으렴. 박소희는 어머님이 걱정할까봐 말하려 하지 않았지만 어머님이 자꾸 물어오시니 자초지종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얘야, 너무 염려 말거라. 무슨 사정이 있어 오지 못하는 것일 테니 좀 더 기다려보거라. 어머니는 처음으로 이성 때문에 걱정하는 소희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소희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었지만 막상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질 않았지요. 어머니는 딸이 가슴앓이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까치가 박소희를 보며 깍깍거리고 날개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서쪽을 가리켰지요. 정말이니? 그가 한양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큰일이 났다고? 까치는 연신 날개짓을 하면서 깍깍거렸습니다. 연수에게 큰일이 생겼다는 소식에 박소희는 갑자기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가슴이 답답했지요. 연수 오라버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그날 이후 박소희는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얘 소희야, 내가 걱정이 큰 것 같구나. 밥도 먹지 못하고. 오라버니에게 큰일이 생긴 것 같아요. 어머니는 며칠째 밥도 먹지 못하는 소희를 보며 뭔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내가 정이 그렇게 걱정되면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떻겠니? 그래도 괜찮을까요? 내 생각에는 그게 낫지 않을까 싶다. 가슴만 태우고 있는 것보다 직접 부딪히는 게 낫지 않을까. 아직 처녀인데다 다리까지 저는 소희를 한양으로 혼자 보낸다는 것은 어미로서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어머니는 이것이 소희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 생각했지요.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제가 한양에 다녀올게요. 아버지께는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 조심히 잘 다녀오거라. 박소희는 작은 보따리 하나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뒤뚱뒤뚱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지요. 소희 곁에는 개와 고양이, 백돌이와 초롱이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개 등 위에 올라타고 있었지요. 한양 가는 길에 사내들이 박소희를 놀리거나 찝쩍거리면 소희의 개 백돌이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럴 때면 사내들이 뒷 꽁무니를 빼고 죽어라 도망쳤지요. 백돌이 개는 박소희 곁에서 그녀를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달포가 지나고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까치가 정연수의 집 쪽으로 안내를 해주었지요. 그런데 정연수의 집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었습니다. 살림살이며 가구들이 모두 부서져 있었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대문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인기척을 느꼈는지 누군가 방 안에서 고개를 내밀었지요. 그런데 그는 다름 아닌 정연수였습니다. 아니 낭자가 이곳은 어떻게? 박소희는 연수 오라버니를 보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라버니 뭔 일이 있었나요? 걱정이 돼서 올라와 봤어요. 연수는 소희를 보자마자 맨발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버락 안았지요. 소희를 아는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소희는 갑작스런 상황에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아니 나 때문에 그 먼 길을 혼자 온 것이요. 참으로 감복스럽소. 그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박소희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희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본 후 다시 그녀를 꼭 안았지요. 보고 싶었소. 하루도 그대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소. 그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는 무척 수척해 있었지요. 그런데 오라버니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정연수는 눈물을 멈추고 소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길고 복잡한 이야기요. 권세 있는 자들이 우리 가문을 모함했어. 그들의 음모로 부모님들은 지금 옥에 갇힌 상태요.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가 뭐 도울 수 있는 일은 없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대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그러니 나서지 않는 게 좋을 것이요. 정연수는 박소희를 집안 작은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조금 쉬고 있으시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내가 설명해 주겠어. 네,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오라버니를 돕고 싶어요. 정연수는 박소희를 보며 크게 감복했습니다.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을 넘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같이 극복하려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웠지요. 그날 밤 박소희와 정연수는 작은 등불 하나만 켠 채 마당에 앉았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오라버니를 지켜드리고 싶어요. 낭자의 그런 마음은 정말 고맙소. 하지만 저들은 정말 만만치 않은 자들이요. 낭자까지 위험한 일에 끼어들게 하고 싶지는 않소.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헤어지고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무척이나 그리워했었지요. 헌데 뜻밖에도 한양에서 만나게 되니 너무너무 반가웠답니다. 박소희는 연수집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었지요. 연수님, 어제 말씀하신 모함과 음모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설명하기 길고 복잡한 일이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정적들이 아버님을 찍어내려 하고 있어. 그들은 아버님의 농지개혁 법안을 막으려 음모를 벌이고 아버님을 모함했어. 그런 못된 자들이 다 있다니 그들은 벌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어젯밤 가만히 생각해보니 염치 없지만 낭자가 도와주면 도움이 될 것 같소. 알겠습니다. 나도 발벗고 나설 테니 이제 어찌하면 돼요? 우선 아버님의 정적인 영상대감의 집에서 음모를 벌인 증거를 찾아야 하오. 그런 일이라면 우리 백돌이와 초롱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침 이렇게 찾아와줘 정말 고맙소. 낭자가 있어 힘이 납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그들은 영상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박소희의 개 백돌이는 여러 마리의 개들을 데려와 영의정 집 앞에서 사정없이 지저댔지요. 그러자 영의정의 집사람들이 죄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영상대감도 놀라 방 밖으로 나왔지요. 그리고 그 집의 노비들이 대문을 열고 나와 개들을 쫓았습니다. 그러자 개들은 도망치는 척을 하면서 노비들을 집에서 멀리 떨어뜨렸지요. 지금이요, 오라버니. 알겠소 낭자. 낭자는 이곳에 숨어 있으시오. 노비들이 개들을 쫓는 사이 정연수는 몰래 대문을 넘어 영의정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뒷문으로 영상대감이 머무는 사랑채로 들어갔지요. 정연수는 발빠르게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당에서는 영상대감이 뭔 일인가 싶어 몽둥이를 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었지요. 아니 웬 놈의 개들이 이 난리를 친단 말이냐?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가 몰려와 지저대니 영상대감의 집은 벌집을 쑤셔놓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도 못 자고 죄다 나와 있었지요. 그 사이 정연수는 사랑채 방안을 구석구석 뒤지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이거면 아버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길 수가 있어. 그는 아버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길 수 있다는 생각에 무척 기뻤습니다. 정연수는 모든 상태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뒷문으로 빠져나와 마루 밑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고양이 초롱이가 담장을 타고 넘어갔지요. 그 후로 개들의 짖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개들이 모두 물러가고 조용해지자 영상대감이 말했습니다. 이런 고얀 놈들을 보았나?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군. 영상대감이 방으로 들어가자 그 집의 노비들도 모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불이 꺼졌지요. 그러자 정연수는 뒤꿈치를 들고 소리 없이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찾으셨어요? 덕분에 찾았소. 내 예상대로 아버지를 모함한 자는 영상대감이었소. 어서 이곳부터 빠져나갑시다. 박소희는 개 백돌이를 시켜 온 마을의 개들을 불러 모아 영상대감의 집 앞에서 짖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초롱이를 시켜 정연수가 방 밖으로 나오면 달려와 알려달라 시켰지요. 정연수 혼자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소희와 그녀의 벗 동물들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연수는 가져온 문서를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영상대감은 아버지 이조판서를 쫓아낼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가짜 문서를 만들어 아버지를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진술서 등도 여러 개나 미리 만들어놨었지요.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소. 이것을 세자저하께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작은 쪽지를 하나 써주셔요. 그럼 까치에게 부탁해 보겠어요. 옳거니 그러면 되겠구려. 정연수는 붓과 먹을 건에 쪽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박소희는 까치를 불러 부탁했지요. 까치는 쪽지를 입에 물고 궁으로 날아갔습니다. 왕세자가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까치가 날아와 쪽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웬 까치가 쪽지를. 왕세자는 하도 신기하여 쪽지를 펼쳐보았지요. 그러자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누명을 벗길 증거를 찾았습니다. 정연수. 정연수의 아버님은 왕세자의 스승이셨습니다. 그도 청렴한 자신의 스승이셨던 분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지요. 여봐라 어서 말을 대령하라. 왕세자는 곧바로 말 타고 정연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연수 있느냐? 왕세자 목소리에 정연수가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오셨습니까 세자저하. 그래 아버님의 누명을 벗길 증자가 있다 해서 달려왔다. 증자는 어딨느냐? 정연수는 영상대감의 집에서 찾아온 증거를 품속에서 꺼내주었습니다. 증거 문서를 살펴본 왕세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지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스승님께서 모함을 받았을 것이라 나도 짐작은 했지. 그래 이 증자는 어떻게 확보했느냐? 정연수는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니 그렇단 말이냐? 정말로 동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대화라기보단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오 정말 신기한지고. 우선 스승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는 게 우선이니 일이 끝나거든 내 꼭 그대를 궁으로 한번 초대하겠소. 그때 내게도 한번 보여줄 수 있겠소? 네,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소. 그럼 그때 봅시다. 왕세자는 증거를 품속에 넣고 말 잔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는 빠르게 궁으로 달려갔지요. 이제 되었소. 세자저하께서 아버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것이요. 이 모든 게 낭자 덕분이요. 참으로 고맙소. 제 미천한 힘이 도움이 되었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정연수는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낭자에게 고백할 게 하나 있어. 낭자를 알고 난 후 내 마음은 온통 낭자에게 가 있었습니다. 이번 일이 끝나고 아버님의 누명이 벗겨지면 나와 혼인해 줄 수 있겠소? 갑작스런 청혼에 박소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자신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청혼할 정도로 사랑하고 있었는 줄은 정말 몰랐었지요. 박소희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두에게 멸시받고 아버님께도 인정받지 못해 산속에서 동물들과 벗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운명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지요. 울고 있는 박소희를 정연수는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지요. 그 순간 박소희는 감동에 겨웠고 여인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왕세자가 돌아가고 며칠 후 아버지와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셔요 아버님 어머님. 그간 노고가 많으셨지요. 오냐 그래. 내가 참 수고가 많았다. 세자저하께서 내가 신비한 처자와 함께 나를 모함한 증자를 찾아냈다 들었다. 그 신비한 처자가 바로 이분이옵니다. 이분이 제 아버지 어머님입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박소희라 하옵니다. 허허, 그 신비한 처자가 바로 그대였구려. 참으로 고맙소. 덕분에 누명을 벗게 되었소. 하이고 먼 곳에서 왔다 들었소. 먼 길까지 와서 도와줘 참으로 고맙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재능이 도움이 되어 제가 더 기쁩니다. 아버님 어머님 급작스럽겠지만 저희의 혼인을 승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좋다면 당연히 그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게도 은인이요. 또 너에게는 생명의 은인이 아니냐? 그럼 그렇게 하거라. 이는 필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닌가 싶다. 정연수의 부모님들은 박소희의 신분과 다리 불구를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박소희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믿고 그녀를 친자식보다 더 사랑해 주었지요. 그렇게 박소희는 시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혼례 준비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사람을 보내 박소희 부모님들과 언니들을 모두 한양으로 초대했지요. 그리고 며칠 후 박소희와 정연수의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소희와 정연수의 혼례식에는 왕세자도 찾아와 혼인을 축하해 주었지요. 어머니는 혼례를 올리는 소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에게는 10손가락 중에 소희가 제일 가슴 아픈 손가락이었었지요. 헌데 6명의 딸 중에 제일 좋은 신랑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고 이제서야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소희야, 참으로 장하다. 내가 정말 하늘의 복을 타고 났었구나. 부디 행복하렴.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소희에게 좀 더 잘해줄 것을. 저렇게 훌륭한 양반 가문의 며느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아니 쟤는 어떻게 저렇게 좋은 신랑감을 만났대. 부럽다 부러워. 어머, 저 신랑 좀 봐. 어쩜 저렇게 잘생겼을 수가 있대. 나와 바꾸면 안 될까? 언니, 소희 혼인의 왕세자까지 온 것을 보면 이제 우린 소희의 발 뒤꿈치도 안 돼?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 소희에게 잘해줄 것을 그랬어. 소희의 언니들은 소희의 혼인을 무척이나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잘해주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했지요. 그동안 무시하고 멸시한 게 마음에 크게 걸렸습니다. 그렇게 혼례가 끝나고 박소희와 정연수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이었지요. 훗날 왕세자는 박소희 부부를 자주 궁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신랑 정연수도 과거의 급제에 승승장구하였지요. 그렇게 박소희의 행복은 계속되었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구로 태어난 소희를 보고 사람들은 편견으로 그녀를 무시하고 멸시했었지요. 하지만 소희는 모두의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운 마음과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교훈이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